5.18 민주화운동 진상조사위원회는 어제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조사위는 이번 보고회에서 계엄군이 수십 차례 총을 쐈다고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오종훈 기자. 네, 서해일보입니다. 네, 조사위 발표 내용 전해주시죠. 네, 조사위는 1980년 5.18 당시 광주 전남에 투입됐던 계엄군이 50차례 넘게 시민을 상대로 총을 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5월 19일 오후 광주고등학교에서 총상 환자가 처음 나온 뒤 열흘 동안 20곳 이상에서 계엄군이 시민을 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위는 시체 검안서와 당시 진로 기록 등 공식 문서를 토대로 장소와 횟수를 집계했습니다. 조사 담당자의 말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진압작전 동안 계엄군의 발포는 최소 20곳에서 50여 회의 발포가 있었음을 확인하였고 이를 현장 지도로 재현하고 있습니다. 네, 관심은 누가 시민을 상대로 한 학살을 지시했는지에 대해 쏠리는데 처음 발포 명령을 내린 인물 누구였는지 밝혀졌나요? 발포 책임자를 규명하는 건 조사위 6개 과제 가운데 핵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공식 문서를 통해 최초 발포 명령자가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다만 조사에 응한 계엄군 가운데 지휘계통에 있던 인물들은 고 전두환 씨가 책임자였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당시 육군본부 보안부대장은 전 씨가 광주 진압을 지휘한 황영시 육군 참모차장을 움직였다고 말했고 다른 육군본부 차장도 발포가 사실상 전 씨 지시였다고 인정했습니다. 전 씨가 자신은 당시 보안사령관이어서 계엄군을 지휘할 권한이 없었다고 주장한 것과 상반되는 점입니다. 전 씨 과거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발포 명령 부인합니까? 광주 5.18 학살 책임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광주하고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네, 실종자와 행방불명자를 찾는 조사에서는 좀 새로운 내용이 있었습니까? 네, 조사위는 지난주 전남 해남에서 3명의 유골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이곳은 예비군 훈련장이었는데요. 조사위는 31사단 장병들의 진술이 일치하고 유관 조사 결과 유골이 급히 매장된 것처럼 보이는 것을 토대로 유골을 행방불명자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조사위는 해남에서 수습된 유골과 옛 광주교도소 무연고 묘지에서 나온 유골 중 행방불명자로 의심되는 유골을 유가족의 DNA와 비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5.18로 실종된 행방불명자 가운데 신고된 사람은 242명에 이르고 인정된 사람은 78명입니다. 이 계엄군의 그 감회장과 관련된 증언은 목격했다라고 하는 다수도 있지만 실제 본인들이 직접 감회장을 실행했거나 또는 그 지시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보고회에서 새롭게 밝혀진 내용도 있습니까? 조사위는 1980년 5월 27일 도청 진압작전이 실패할 경우에 대비해 계엄군이 무장 헬기를 준비시켰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도청 진압작전은 임을 위한 행진곡의 주인공인 윤상원 열사가 숨진 최후의 항쟁인데요. 조사위는 당시 항공대에 있었던 조종사들을 통해 도청 진압을 위한 지상작전이 실패하면 헬기가 출동해 발포하라는 명령이 있었다고 확인했습니다. 2차 공격을 준비했다는 건데요. 이 진술은 계엄군의 발포가 자위권 차원이었다는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진상규명을 위한 향후 계획과 현재까지 드러난 한계 어떤 게 있을까요? 발포 책임자와 유가족을 중심으로 제기된 대규모 안매장에 대한 직접적 증거는 나오지 못했습니다. 조사위는 영구적으로 보관되어야 할 진압 기록이 사라졌다는 점을 한계로 지적했는데요. 또 지난 1997년 전두환 씨와 함께 내란 목적 살인 유죄 판결을 받은 신군부 핵심 인물들을 강제조사할 권한이 없다는 점도 한계로 꼽았습니다. 다만 조사위는 올해 말까지인 조사 기간 동안 당시 투입된 계엄군 부대와 관련해 남은 기록을 최대한 확보하고 행방불명자로 의심되는 유골의 유전자 정보 분석을 서둘러 내년 발표될 국가보고서에 규명된 진실을 담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사회 일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